갓 벨리의 강림한 존재는 그야말로 재앙 그 자체였습니다. 세계 정부의 정점에 군림하리라 추측되던 이무는 섬에 도착하자마자 피하식별조차 하지 않는 무차별적인 공격을 감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목적은 오직 파괴와 말살인 듯 해적과 해군을 가리지 않는 그 광경은 현장의 모든 이들을 즉각적인 공포에 떨게 만들었습니다. 이는과 벨리 사건의 서막을 알리는 충격적인 등장이었으며 기존의 권력 구도를 완전히 뒤엎는 최고 권력의 직접적인 무력 개입을 의미했습니다. 그의 손길이 닿는 곳마다 생명과 지형이 무로 돌아가는 이 섬에서 벌어질 참극의 무게를 가능케 했습니다. 이 존재의 등장은 갓 벨리가 단순한 해적 소탕 작전의 장소가 아님을 증명했습니다. 오히려 갓 벨리는 세계의 운명을 가를 거대한 격전지이자 신과 인간의 경계가 무너지는 시험의 장이 되었습니다. 현장의 모든 이들은 자신들이 목격하고 있는 것이 역사의 흐름을 바꿀 거대한 사건의 시작임을 직감했습니다. 이 혼돈의 중심에서 록스 D. 지백은 마침내 이무와 대면하게 됩니다. 록스는 자신을 죽이러 온 것이냐며 쥐새끼 대왕이라는 도발적인 언사로 이무를 맞이합니다. 하지만 이무는 록스를 향해 의외의 이름 데비 존스를 언급하며 너였을 줄이야 라는 의미심장한 말을 던집니다. 록스는 그 이름을 만나본 적도 없다며 부인하면서도 약속은 지켜야 하지 않겠나라는 말로 둘 사이에 알려지지 않은 과거의 연관성을 암시합니다. 이무는 너희는 역사에서 지워져야 한다고 선언하며 무의 세계가 아직 완성되지 않았음을 드러냅니다. 이에 록스는 이 세계는 너 따위의 것이 아니야 라고 일갈하며 두 거대한 존재의 격돌이 피할 수 없는 숙명임을 선포합니다. 데비 존스라는 호칭은 록스의 정체성에 대한 중대한 비밀이 숨겨져 있음을 암시합니다. 이무가 언급한 무의 세계는 공백의 백년과도 깊은 연관이 있을 것으로 추측됩니다. 록스와 이무 두 사람의 대화는 단순한 적대감을 넘어선 세계의 근간을 뒤흔드는 이념의 충돌이었습니다. 바로 그 시각 해병들을 이끌고 현장에 도착한 거푸 중장은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목격합니다. 세계 정부의 최고 권력으로 알려진 이무가 아군인 해군까지 무차별적으로 공격하는 장면은 거푸의 정의감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것이었습니다. 혼란에 빠진 해병이 어느 쪽을 도와야 하죠? 라고 물었을 때 거푸는 물론이지 라고 외치며 개입을 결심합니다. 하지만 보아 해병들은 저건 최고 권력이라며 거푸를 필사적으로 만류합니다. 이무의 정체와 그의 잔혹한 행동 그리고 아군마저 공격당하는 상황 속에서 거푸는 자신의 신념과 조직의 명령 사이에서 중대한 갈등에 휩싸이게 됩니다. 거푸에게 있어 정의는 세계 정부의 깃발 아래가 아닌 무고한 이들의 눈물 속에 존재했습니다. 최고 권력의 잔혹 행위를 목격한 이상 그가 해군의 영웅으로서 어떤 선택을 내릴지는 불보듯 뻔했습니다. 이 순간의 결단이 훗날 거푸가 D의 의지를 가진 이들과 복잡하게 얽히는 운명의 서막이었을지도 모릅니다. 한편 갓 벨리의 남동쪽 입구에서는 또 다른 혼란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로저 해적단과 록스 해적단의 격돌 속에서 록스 해적단의 간부 캡틴 존이 자신의 능력을 유감없이 발휘했습니다. 그는 키드의 자기자기 열매와 유사한 강력한 자력을 발생시키는 능력으로 섬의 모든 보물 상자를 자신에게 끌어당기기 시작했습니다. 이리 오너라 보물들이여 라고 외치며 시전한 빅히터 기술은 엄청난 인력으로 주변의 모든 금속을 끌어모았습니다. 스코퍼 가바는 무기 빼앗기지 않게 조심해 라고 외치며 캡틴 존의 능력이 단순한 보물 수집을 넘어 전투에도 막대한 위협이 됨을 경고했습니다. 캡틴 존의 능력은 록스 해적단이 단순한 무력 집단이 아니라 각양각색의 강력한 능력자들로 이루어진 위험한 연합체임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강력한 자기장은 로저 해적단의 진군을 방해하는 실질적인 장애물이 되었습니다. 보물에 대한 끝없는 탐욕이 결국 갓 벨리 전장의 향방에 예상치 못한 변수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캡틴 존의 탐욕스러운 능력 발동은 예상치 못한 연쇄 반응을 일으켰습니다. 로저 해적단의 간주이가 캡틴 존의 행동을 저지하기 위해 자신의 폭탄 열매 능력을 사용했습니다. 바로 그 워크스의 미스터 파이브와 동일한 이 능력으로 하늘뱀 붉은 대포라는 기술을 시전하여 말라버린 점액을 존에게 명중시켰습니다. 캡틴 존이 공격을 받고 쓰러지는 순간 비극이 발생했습니다. 캡틴 존의 자력의 총기 때문에 끌려가던 젊은 날의 드래곤 역시 중심을 잃고 함께 추락하며 기절하고 만 것입니다. 이 혼란 속에서 어린 샹크스는 홀로 떨어져 재바르게 근처의 보물 상자 안으로 기어들어가 숨으며 위기를 모면했습니다. 간즈이의 공격은 캡틴 존을 무력화시켰지만 동시에 드래곤을 위험에 빠뜨리는 나비 효과를 일으켰습니다. 훗날 혁명군의 총사령관이 될 드래곤이 이 사건을 어떻게 기억하고 있는지는 아직 불명확합니다. 하지만 샹크스가 보물 상자에 숨게된 이 우연은
그가 훗날 로저 해적단에 의해 발견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을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다시각 벨리의 중심부 이무와 록스가 대치하는 현장입니다. 부하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거프는 이무를 해충 같은 놈이라 부르며 저기를 숨기지 않았습니다. 그의 신념은 이미 세계 정부의 최고 권력이라는 직함이 아닌 눈앞에서 벌어지는 참상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강력한 자력을 뚫고 로저 해적단의 선장골 D 로저가 현장에 도착합니다. 로저는 캡틴 존의 방해를 신경 안 쓴다며 돌파하고 이무를 발견하자마자 가프 저건 내 타겟이야 라고 선언하며 전투 태세를 갖춥니다. 신념을 위해 최고 권력에 맞서는 해군 영웅과 자유를 위해 정점에 도전하는 해적왕 두 전설이 하나의 적을 바라보게 된 순간입니다. 해적과 해군이라는 상반된 입장을 가진 두 사람이 공동의 적을 향해 싸우기로 결심한 것은 갓 벨리 사건의 가장 아이러니한 지점입니다. 이는 이무라는 존재가 기존의 모든 질서와 이념을 초월하는 절대악임을 방증합니다. 세계의 왕을 꿈꾸던 록스와는 또 다른 방식으로 로저와 거프는 세계의 진실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전장은 더욱 예측 불가능한 방향으로 흘러갔습니다. 젊은 카이도는 이무와의 싸움에 자신도 끼워달라고 외치며 흥분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제우스를 타고 날아온 샬롯 링링이 카이도를 향해 습격을 감행했습니다. 거기서라 카이도 죽여주마 라며 분노를 터뜨리는 링링과 부럽지 그치 라며 도발하는 카이도의 모습은 록스 해적단 내부의 불협화음을 여실히 보여주었습니다. 링링은 카이도를 향해 강력한 일격 위국을 날렸지만 카이도가 순간적으로 이를 회피하면서 링링의 공격은 의도치 않게 이무를 향하게 되었습니다. 록스 해적단의 내부는 그들이 세계 최강이라 불리면서도 결국 와해될 수밖에 없었던 근본적인 한계를 드러냅니다. 카이도와 링링의 충돌은 이무라는 거대한 적 앞에서도 사그라들지 않는 그들의 야심과 광기를 보여주었습니다. 이처럼 통제 불가능한 변수들이 한데 모인 것이 바로 갓 벨리 사건의 본질이었습니다. 역사에 다시 없을 순간이 펼쳐졌습니다. 록스, 로저, 거프, 그리고 뉴게이트라는 4명의 거대한 전설에 더해 링링의 위국과 카이도의 보로, 브레스 초기 형태까지 총 6명의 공격이 동시에 이무에게 집중되었습니다. 거프의 갤럭시 임팩트, 로저의 카무사리, 록스의 판데모니움, 뉴게이트의 파공이 한데 합쳐져 가공할 파괴력으로 이무의 몸을 문자 그대로 산산조각 냈습니다. 이는과 벨리에 모인 최강자들이 이념과 소속을 초월하여 공공의 적을 향해 힘을 합친 전무후무한 연합 공격이었습니다. 각자의 시대에서 정점에 섰거나 혹은 정점에 서게 될 인물들의 전력이 한 점에 집중되었습니다. 이 공격은 갓 벨리 섬 자체의 존립을 위협할 만큼 강력했으며 일시적으로나마 이무의 형체를 무너뜨리는 데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이 화려한 공세는 다가올 절망의 깊이를 더욱 극명하게 대비시키는 역할만을 할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충격적이게도 6명의 최강자들이 날린 필살의 일격은 이무에게 치명상이 되지 못했습니다. 산산조각 났던 이무의 몸은 순식간에 재생을 완료하며 그 어떠한 물리적 타격도 통하지 않는 초월적인 존재임을 증명했습니다. 재생을 마친 이무는 상상을 초월하는 규모의 패왕색 패기를 방출했고 그 압도적인 위압감에 갓 벨리 섬의 수많은 해적과 해군들이 의식을 잃고 쓰러졌습니다. 그럼에도 록스는 포기하지 않고 이무의 몸을 계속해서 토막냈지만 재생 능력 앞에서는 무의미한 저항처럼 보였습니다. 이무는 여유롭게 무는 내 아내와 자식이 숲을 달리는 모습을 볼 수 있다며 록스의 가장 약한 고리를 위협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무의 불사성에 가까운 재생력은 모든 물리 공격을 무의미하게 만들며 현장의 최강자들에게 깊은 절망감을 안겨주었습니다. 패왕색 패기만으로 수많은 이들을 쓰러뜨린 것은 그가 단순한 능력자가 아닌 세계의 법칙 그 자체에 군림하는 존재임을 보여줍니다. 록스의 아내와 자식을 언급한 것은 이무가 물리적인 힘뿐만 아니라 심리를 파고드는 잔혹한 방식의 공격에도 능통함을 증명했습니다. 허튼 생각하지 마 라고 외치는 록스에게 이무는 조각난 상태에서도 검은 촉수 2개를 뻗어 록스의 몸을 꿰뚫었습니다. 치명상을 입은 록스에게 이무는 내 일족을 전멸시킬 자는 바로 너라는 끔찍한 예언을 속삭였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무는 자신의 진정한 능력인 도미리버시를 시전했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힘에 사로잡힌 록스는 고통 속에 몸부림치며 송곳니가 자라나는 등 악마와도 같은 모습으로 변이하기 시작했습니다. 거프, 로저, 뉴게이트, 링링은 이 충격적인 광경을 속수무책으로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장면, 록스의 아내로 보이는 에리스와 어린 티치가 숲을 가로지르는 모습이 비춰지며 갓 벨리의 비극이 아직 끝나지 않았음을 암시했습니다.
도미리버시라는 기술은 상대방의 의지를 꺾고 존재 자체를 변질시키는 그야말로 신의 영역에 가까운 능력으로 보입니다. 록스의 변이는 그가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가장 사랑하는 이들을 해치는 도구가 될 것임을 암시합니다. 숲을 달리는 에리스와 티치의 모습은 갓 밸리에서 시작된 비극적인 운명이 D의 일족에게 어떻게 계승되는지를 보여주는 비극의 서막입니다.